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 제목은 전환시대 한 민족의 사명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총체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쟁 위기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가 467일 만에 휴전이 되었지만 러우 전쟁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고 중동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기후도 위기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인류가 큰 재앙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도 위기입니다. 미중 패권전쟁, 미국 관세 보복으로 세계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몸살 정도를 넘어 독감 폐렴 수준으로 가면 큰 쓰나미가 몰려올 것입니다. 정치도 위기입니다. 세계를 움직인다는 G7 정상들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 메르츠 총리,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영국 스타머 총리, 일본 이시바 총리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종교도 위기입니다. 탈종교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종단마다 소리 없는 아우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가정도 위기입니다. 비혼 가정 증가로 저출산 고령화, 생산 인구의 감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이 당면한 글로벌 위기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을까요? 혁명적 변화와 혁신이 있어야 합니다. 세계사 가운데 세상을 혁명적으로 바꿔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 1492년에 일어났던 대서양 횡단 사건입니다. 해양사였던 콜럼버스는 스페인 이세벨 1세 여왕의 협조를 받아 배 3척으로 대서양을 항해했습니다. 이 사건이 세계사를 바꿔놓게 됩니다. 대서양 횡단 사건은 새로운 문명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대서양 문명권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된 것입니다. 대서양 문명권은 지금까지 500년 이상 세계를 주도해 왔습니다. 백인들이 중심이 되었고 기독교 세계관이 전 세계로 전파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내용을 보면 땅을 정복하라,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타 민족이나 국가들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사고를 전 세계에 퍼뜨렸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고착되어 결국 패권주의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대서양 문명권은 물질 만능주의, 물질 지상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 결과 신을 잃어버렸고 하늘이 주신 양심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양심 실종 시대가 된 것입니다. 최근 생태학자 최저천 교수가 양심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는 우리들 대화에서 양심이란 단어가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양심대로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 용도가 폐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양심은 우리의 삶을 절제하게 합니다. 양심은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며 자정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기에 법에 앞서 사회의 질서와 윤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양심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은 양심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잃어버린 우리의 양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대서양 문명권은 인간의 정체성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1등만 살아남는 무한경쟁 사회구조, 승자 독식의 정치구조, 정글과 같은 힘의 논리가 통하는 약육강식의 지배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간의 정체성에 정체적인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독일의 역사학자 오스발트 스팽글러는 서구의 몰락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저자는 서구 문명의 몰락을 일찍이 예견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발전해온 세계 문명사를 살펴보면
물을 중심하고 태동하고 발전하여 왔습니다. 나일강,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을 중심한 하천 문명권 시대가 있었고, 그리스, 로마, 스페인, 포르투갈을 중심한 지중해 문명권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지금은 영국, 불란서, 미국을 중심한 대서양 문명권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서양 문명권 시대가 수명을 다하고 이제 문명의 중심은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를 중심한 태평양 문명권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극동아시아의 중심인 한반도로 문명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천 문명권 시대를 지나 대서양 문명권 시대에서 태평양 문명권으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문명의 이노베이션, 즉 변화와 혁신의 시대입니다. 대서양 문명권은 서양 중심, 남성 중심, 경쟁과 투쟁, 분열, 패권주의적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 태평양 문명권은 동양 중심, 여성 중심, 상생과 화합, 통일, 평화주의적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문명의 새로운 표준이 만들어지는 시대입니다. 뉴 노멀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과거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현재와 미래를 살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류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문명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늘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민족의 사상과 문화가 태평양 문명권의 뉴 노멀 표준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는 문명의 결실지입니다. 한반도에서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고도화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룬 신문명이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물질 문명을 대표하는 것이 경제력, 국방력, 과학기술력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력은 세계 10위권 국가입니다. 57년 만에 선진국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방력은 세계 6위입니다. 과학기술력도 대단합니다. 잠수함 기술, 특히 조선업은 세계 1위입니다. 전 세계 바다에 30만 톤급 이상 함대가 80%가 한국산입니다. 정신문명을 대표하는 것이 문화력과 사상과 철학입니다. K자만 붙으면 모든 것이 대박이 나는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시대를 선도할 사상과 철학을 가진 나라입니다. 앞으로 지구촌 시대, 글로벌 시대에는 한국의 사상과 문화가 세계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한민족은 위대한 저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하늘은 오랜 세월 한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길러 오셨습니다. 하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준비된 민족이 바로 우리 한민족인 것입니다. 부도지는 신라의 충신 박재상에 의해서 정리된 책입니다. 한민족의 시원을 밝혀주는 중요한 사료입니다. 이 책은 한민족의 정체성을 알려주며 앞으로 나아갈 바를 밝혀주는 지침서입니다. 부도지에 의하면 한민족은 성경의 창세기와 같은 창세의 신화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고신화입니다. 마고신화를 보면 우주를 창조한 생명 창조의 신이 등장합니다. 마고신은 여신이며 마고성의 창설자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마고신을 마고할미라 불러왔습니다. 마고신은 여성의 창조적인 힘과 신성함으로 생명을 창조하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마고성을 만들고 다스리다가 승천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마고 신화와 유사한 설문대 할망 신화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리산에는 노구단 할미 신화가 내려오고 태백산에는 마고신을 모시는 천재단이 있습니다.
마고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보편적 여성 신화입니다. 한민족의 건국 신화인 단군 신화에는 고조선의 시조인 단군 왕검의 기원이 하늘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민족은 하늘의 자손 즉 천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민족의 근본 사상은 경천사상, 홍익사상, 광명사상입니다. 단군 신화엔 이 3대 사상을 중심하고 3가지 중요한 실천 이념이 있습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과 세상을 도리와 교화로서 다스린다는 이화세계,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제세이화의 이념을 실천했습니다. 이러한 이념들은 모든 인간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는 이상으로서 민족적 사상을 넘어 인류애와 세계 평화를 지향하는 가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민족은 하늘을 모시는 민족으로서 하늘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신라의 갑의, 고려와 조선의 만이산 참성단의 처제가 있었습니다. 제천행사의 제사장이 입는 옷의 색이 흰색이었습니다. 흰색은 하늘과 땅을 연결해 준다는 은하수의 색으로서 종교성을 상징합니다. 또한 흰색은 자연 그대로의 순수한 상태, 꾸미지 않는 순수성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한민족의 종교성과 순수성은 흰옷을 좋아하는 습관을 만들었고 백의 민족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늘은 또한 한민족으로 하여금 어떠한 어려움도 거뜬히 극복할 수 있는 신명과 한의 문화를 형성케 하였습니다. 신명은 인간이 신과 연결되어 신성한 기운을 받으며 내면의 에너지가 최고도로 발현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신명을 통해 하늘을 체험하고 하늘의 본성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의 정서도 그러합니다. 억울함이나 고통의 정서를 넘어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창조적인 표현으로 전환되는 한국인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특히 한은 인간을 잃어버린 하늘의 슬픈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한 정서로서 한민족이 하늘의 심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이 되었습니다. 강강술래는 원무로서 태평성대를 기원하고 마고 어머니를 생각하며 춤을 추고 복본 맹세를 다짐하는 마고 문화의 전승입니다. 효사상 또한 하늘이 이 민족에 새겨놓은 하늘 문화입니다. 효문화는 부모가 베푼 지극한 사랑에 대해 자녀가 감사의 사랑과 미를 돌리는 선민의 전통입니다. 1973년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한민족의 효문화에 대해 듣고 만약 인류가 새로운 별로 이주해야 한다면 꼭 가져가야 할 제1의 문화가 한국의 효문화라고 극찬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석학 홍익식 박사는 인간관계의 기본이요 우리의 전통문화인 효문화, 효사상 부활이 21세기 인류 구원의 원동력이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남북한 공통의 가치관인 효문화를 통해 통합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민족은 유교와 불교, 도교를 조화롭게 수용하여 화통과 일치, 화합을 추구하며 발전하여 왔습니다. 하늘은 한민족에게 다양한 종교를 수용하도록 하시면서 다른 종교적 가치관을 배제하거나 갈등하지 않고 하늘을 중심으로 조화롭게 융합시키는 훈련을 시켜왔습니다. 한민족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한민족은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주요 세력 중국, 일본, 북방 민족 사이에 위치해 있어 지속적으로 외세의 침략 대상이
되었습니다. 930여 회나 침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민족은 자국 방어와 생존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확장을 위해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일은 시도하지 않은 평화 애호 민족입니다. 이 나라는 예언가의 증거가 있습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문명이 한반도에서 탄생할 것을 예견했습니다. 타고르는 3.1 운동 당시 한국을 보고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를 써서 한 민족을 예찬했습니다. 한국학자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1964년 미국 출생으로 한국 이름은 이만열입니다. 현재 하버드 대학교 겸임 교수이며 미국 워싱턴 대학교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을 1등 국가로 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나라라고 격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 문화의 전도사입니다. 한민족은 이제 세계 앞에 신문명의 표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앞으로 세계는 국경선의 벽을 넘어 인류 한 가족의 비전을 중심하고 지구 공동체를 경영해갈 새로운 가치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생, 공영, 공의의 가치관입니다. 이것은 세계 시민들이 공유해야 할 가치관입니다. 함께 살고 함께 번영하고 함께 정의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글로벌 연대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세계인이 함께 손을 잡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시브리 대학교의 유발 하라리 교수는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대할 것인가 반목할 것인가 인류는 선택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공생, 공영, 공의의 가치 동맹을 맺어 나가고 있습니다. 한학자 총재님은 세계 정상들을 초청하여 인류 한 가족의 비전을 제시하며 공생, 공영, 공의의 가치 동맹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아프리카 중남미 네팔에서 서밋이 개최되었고 2019년에는 아프리카 일본 동유럽에서 서밋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문선명 선생 탄신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글로벌 연대와 협력 시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2020 월드 서밋을 성대하게 개최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한반도 평화 서밋 싱크탱크 2022가 출범되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공동위원장이 되고 전 세계 2022명의 전현직 정상과 지도자들이 대거 참여하였습니다.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 훈센 총리가 기조연설을 하였고 트럼프 대통령도 영상으로 한반도 통일을 기원하였습니다. 세계 평화의 큰 뜻에 헌신하시는 한학자 총재님께 감사드립니다. 문 총재님과 함께 창건한 워싱턴 타임지는 전 세계 신앙의 자유와 진리를 수호하는 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한 총재님이 전개하는 싱크탱크를 통해 세계 지도자들과 소통할 수 있어 기쁩니다. 감동적인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날에는 호세 마누엘 바로소 11대 유럽연합 집행위원장도 현장에 참석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천원궁 천일 성전 입궁식을 중심하고 2025 월드 서밋을 개최하였습니다. 2025 서밋에서는 36개 국가의 국회의장들이 참석하여 국제 국회의장 회의가 출범되었습니다. 항구적 평화세계 실현을 위한 국제적 기구가 창설된 것입니다. 지난 2025년 4월 13일 천원궁 천일 성전 입궁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천일 성전은 지상의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집입니다.
한학자 총재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완성되었습니다. 한학자 총재님은 평화세계 실현을 위해서는 우주적 어머니의 사랑이 필요함을 강조하시며 평화의 어머니, 통일의 어머니, 사랑의 어머니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한민족의 시원이 마고신으로부터 출발되었기에 한민족이 우주의 어머니 홀리마도한과 하나 될 때 완전한 통일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one family under God,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평화세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학자 총재님은 지구성에 온전한 평화가 안착하려면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부모님, 즉 하늘 부모님으로 모시게 될 때 평화세계가 안착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각 종교마다 하늘 아버지만 신봉해 왔기 때문에 남성 중심의 종교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신성 가운데 숨겨져 온 하늘 어머니의 신성이 드러나야 하고 더불어 여성의 위상이 올바르게 정립되어야 평화세계가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모시고 사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하늘의 뜻을 받들어 함께 평화 이상세계를 건설해 갈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될 것입니다. 하늘이 바라는 평화의 세계는 인간 중심이 아닌 천지인 조화를 이룬 세계입니다. 하늘과 땅과 인간이 참사랑을 중심하고 화합과 조화를 이룬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통일 세계이며 그 모델 국가가 신통일 한국입니다. 이제 비전이 넘치는 우리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를 부탁드립니다.